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는 40대 초반의 주부예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집안 청소를 하며 사연을 듣고 공감하고 눈물도 흘리며 때로는 욕도 시원하게 해요. 그러다 얼마 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법으로 시원하게 복수했던 사연을 들었어요. 꼭 제 이야기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렇게 행동하는 게 유치하다 생각 들어 별다르게 대처하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타인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구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변하거나 화를 내거나 말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되돌려주면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경우는 그나마 양반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바로 제 시어머니처럼 말입니다. 듣고 있으니 속 터져 같은 방법으로 받아쳤더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말이에요. 정말 나쁜 심보인데 꼭 그런 사람 주변에 하나씩 있지 않나요? 저에게는 시어머님이 딱 그런 사람이네요. 시어머님은 2시간 거리에 살고 계세요. 2, 3주에 한 번 내려가 점심이나 저녁 같이 먹어요. 다음날 특별한 게 없다면 하루 자고 오기도 했죠. 그런데 살다 보면 마음처럼 되지 않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가 딱 그랬어요. 제가 회사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회계 업무인데 그때 다 몰려 있었거든요. 주말에 출근하는 날이 있기도 했고 바쁜 일상을 보내면 주말에 손 하나도 까딱하기 싫어 집에서 시체놀이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시댁에 시어머님 뵈러 간다는 생각도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즘 바쁘니? 2, 3주에 한 번 내려오더니 3주가 지나도 안 내려오니 내 궁금해 전화했다. 이번 주 내려오는 거니? 이번 달에 연말정산이 다 몰려있어서 좀 바빴어요.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친정엄마 환갑잔치 있어요.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아니, 요즘 누가 환갑을 한다고 그래? 다들 나이 먹는 거 모자랑이라고. 나 혼자만 먹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먹는데 왜 그렇게 유난인지들. 말이 좋아 사람 불러서 밥 먹으라는 거지. 그거 결국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사돈 어른도 참. 그렇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환갑 누가 한다고. 말이 환갑잔치지. 식사 비용은 다 자식들이 내고 들어오는 돈은 사돈 어른이 챙기시는데 너네 요즘 힘들다며. 나가는 돈 너무 많은 거 아니니? 그거 다 빚 좋은 개살구야. 겉만 그럴싸하지. 실속이 없자니. 환갑잔치 할 돈이면 뭘 해도 되겠다.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니군. 어머님 말씀대로 거창하게 많은 사람들 초대하면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환갑하는 게 뭐 어때서요? 매년 오는 생일이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뭐가 있나요? 저희 친정엄마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랑 저희 가족들과 함께 밥 한 끼 먹는 건데요. 어머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크게 하는 거 아니니 오해 마세요.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힘들어도 환갑 해드릴 돈 없을까 봐요. 저희 그 정도는 괜찮아요, 어머님. 오간다는 연락도 없으니 궁금하셨는지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에 내려오냐고요. 그때가 저희 친정엄마가 환갑이셨어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한다고 말했죠. 원래 매년 생일에 엄마 친구분들과 식사하셨거든요. 물론 집에서 저희 가족끼리 파티도 따로 했고요. 그런데 환갑이니까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맛있는 음식 친구들에게 대접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엄마 생신으로 외식하려고 했던 식당에서 엄마 친구분들까지 함께 맛있는 거 먹으려 한 거죠. 그랬더니 시어머님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하냐고요?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기분이 좋지 못했죠. 친구였다면 아마 축하가 먼저가 아니야 라고 반문했을 거예요. 간혹 들리는 사이좋은 사돈관계를 보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자식들 등쳐먹는 거 아니냐는 형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썩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친구도 아니고 그런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애둘러 말할 뿐이었죠. 사람에 따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고 그게 문제될 건 없지 않냐고 말입니다. 근데 웃겼던 건 딱 2년이 지나고 나서였죠.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님은 2살 차이가 나거든요. 어머님, 이번 생신 때 뭐 특별한 거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래도 환갑이니까 호텔 디너 예약할까요? 요즘 크게 잔치는 잘 안 한다고 해도 제2의 인생 시작하는 첫 출발이니 기분은 내야죠. 호텔 디너는 무슨 비싸기만 하고 요 동네 사거리에 있는 그레이스 거기 가면 되지 뭐. 멀리 간다고 그래. 오가는 시간도 힘들기만 하고. 가까운 데서 먹는 게 최고야. 한두 명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레이스요? 거기 오래된 뷔페라 음식 가짓수도 많지 않고 별로라 하지 않으셨어요? 에이, 생신인데 왜 그런 데서 식사하세요? 만나고 괜찮은 데 많아요, 어머니. 한두 명 오는 게 아니긴요. 그래봤자 저희랑 아가씨가 전부인데 왜 다른 친척들 좀 부를까요? 이모님들이랑 같이 식사할까요? 이모들도 이모들인데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지. 멀리 가면 버스 타고 이동해야 하고 그러면 올 사람들도 안 오니까 내 손해지. 안 그래? 시어머니 환갑을 앞두고 돈을 좀 들여서 맛난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아직 호텔 디너를 먹어본 건 아니었지만 환갑에 의미를 두기엔 적합한 장소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을 꺼냈는데 뭔가 속 시원하게 말을 하지 못하시면서 시어머님 동네 사거리에 있는 오래된 예식장 뷔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읍 단위라 음식이 다채롭지 못한 곳이었죠. 동네에서 잔치가 있다면 가까우니 어른들이 선호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예전만큼 식장이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뷔페 명성은 그런 데를 유지하는 곳이라는 건 저도 시댁하면서 시어머니께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속 시원하게 하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하고 싶은 게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서 잔치를 한다면 그곳이니 나라고 별 수 있겠니?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죠. 네?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어디서 뭘 먹는지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드시고 싶으신 곳에서 드시면 되죠. 혹시 친구분이 하세요? 그럼 어머님 생신 때는 어머님 드시고 싶으신 곳에서 근사하게 한 끼 먹어요. 그리고 주말에 저희 내려왔을 때 한 번 먹죠? 비싼 것도 아니고 외식한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럼 되죠? 아니, 무슨 뷔페를 친구가 한다 해. 동네 친구들도 불러야 하고 개모임 회원들도 있고 동네 노인정에서도 언제 하냐고 하도 성어라. 그럼 저희가 식사하는 게 아니라 환갑잔치를 하고 싶으시단 말씀이세요? 뭐 거창하게 잔치니? 그냥 사돈 어른처럼 가까운 사람들 불러 밥 한 끼 먹자는 거지.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났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환갑잔치 하실 때 요즘 누가 하냐고 핀잔 주시던 그분이 동네 잔치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본인도 조금 민망하셨는지 하겠다 선언은 못하셨어요. 하지만 의도는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생일 곧 다가오는 거 아니? 당연히 주위 사람들이 그레이스 뷔페에서 동네 잔치하는 줄 안다고요. 동네 친구, 개모임 회원, 동네 노인정이라고 표현하셔서 솔직히 몇 명이라는 감이 안 왔어요. 그래서 잔치가 하고 싶은 거냐고 확실하게 물었죠. 그랬더니 또 잔치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꼭 TV에서 정치인들 청문회 하는 것 같았어요. 동문서답 하는 것도 아니고요. 속으로 뭔가 찔리시는 게 있으셨겠죠. 그럼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환갑 잔치가 아니라 환갑 밥 먹기를 하더라도 인원수를 알아야 예약을 하죠. 어머님이 원하시면 예약하고 거기서 밥 먹는 걸로 할게요. 정확한 인원수 알려주세요. 대략 60명 정도지. 여기는 다 그렇게 해. 꼭 누가 초대하고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낸 게 있고 먹은 게 있으니 베풀어야지. 그 사람들이 다 겹치고 겹쳐서 돌고 도는 사람들이라 못 오는 사람들 쟤도 그 정도는 될 거야. 와, 우리 어머님 인기쟁이시네요. 제 생일에 초대할 수도 있는 사람도 10명이 채 안 되는데
어머님은 심심하지 않으시겠어요? 다 돌고 도는 거지. 내가 한 동네 오래 살았잖니. 다 그 친구가 그 친구고 그런 거지. 너도 지금은 그래도 더 나이 먹어봐라.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50명은 되지 않겠니? 2년 전 저희 엄마 환갑 때 뭐라고 하신 그분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 친구 3분, 그리고 친정아빠랑 저희 내외, 그리고 오빠네 4식구, 이렇게 여러 명 식사하는데도 못마땅해 하시던 그분이 말이에요. 자식들 등쳐먹고 용돈 두둑이 챙기는 환갑 누가 하냐고 한 소리 하시던 그분이 60명 동네 지인분들 모시고 조촐하게 밥 한 끼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크고 작게 마음 상하는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긴 하셨어요. 남들이 하면 유난이고 당신이 하면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시라 그러신 분이구나 했었습니다. 원래 하고 싶은 말은 거르지 않고 하시는 분이셨으니까요. 이런 부류 사람들의 단점은 꼭 선을 넘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저희 시어머님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여보세요? 오빠, 이따 갈 때 뭐 사가? 그날은 명절이었어요. 보통 명절이면 시댁에서 점심을 먹고 친정으로 출발해요. 거리상으로 보면 시댁보다 친정이 더 가까워서 자주 보거든요. 그렇다고 명절에 친정 부모님을 안 볼 수 없잖아요. 대신 다른 집들보다 조금 늦게 친정에 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명절 당일 아침부터 친정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별다르게 전화할 정도로 다정한 남매 사이는 아니었어요.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사오라는 소리일까? 별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 있다 보니까 별다르게 일이 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정오빠 목소리가 다소 무거웠습니다. 순간 뭐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혜야,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 쓰러지셨어. 구급대 불러서 엄마 병원으로 이송되고 나도 지금 세연이랑 같이 가는 중이야. 이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왔는데 연락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화했어. 뭐라고?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왜? 갑자기? 언제? 무슨 일이래? 어느 병원으로 가는데 생명에는 지장 없대지? 괜찮겠지? 잘 모르지만 다행히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건 아닌 것 같아. 갑자기 아침 준비하다 쓰러지셨는데 구급대 타고 정신이 좀 돌아오셔서 심폐소생술 같은 걸 하지 않았어. 그래도 모르지. 병원 가봐야 아는 거니까. 상계 백병원 알지? 거기로 이송된대. 그래서 그리로 가는 중이야. 도착해서 또 전화할게. 알았어. 나도 출발할게. 도착하면 또 전화 줘. 아침을 차리다 말고 받은 오빠 전화에 저는 당연히 너무 놀랐어요. 평소 엄마가 지병이 있는 게 아니라 더욱 걱정이 앞섰죠. 전화를 끊자마자 앞치마를 벗었어요. 순간 머리에 든 생각은 단 하나였거든요. 빨리 엄마한테 가야겠다. 아마 저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당연히 빠르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빠르게 가야 한다는 생각과 다르게 저는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먼저 발견한 건 신랑이었습니다. 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침에 형님한테 전화 온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안절부절 정신없이 그래? 어디 가? 왜? 무슨 일인데? 자기야, 엄마가 있지 쓰러지셨대. 응급실 실려갔다는데 왜 그런지 아직 모른대.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뭐, 장모님이? 왜? 어디가? 어디 지병 있으셨던 거 아니야? 형님은 뭐라는데? 병원이래? 어느 병원? 뭐해? 빨리 갈 준비 안 하고. 가야지.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마음이 가라앉질 않네. 정신 못 차리는 절 본 신랑이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저는 어딘가 정신 팔린 목소리로 친정엄마가 쓰러지셨다고 말했습니다. 구급대에 실려갔다는데 아직 원인도 모르고 친정오빠도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고요. 친정엄마가 쓰러졌다는 말을 들은 신랑 눈이 커졌어요. 당연히 가봐야지.
뭘 그렇게 우왕좌왕 정신 못 차리고 있냐고요. 지금 사연을 전하면서 그때 제 모습을 돌이켜보니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건강하셨던 분이고 지병이 있는 게 아니니 무슨 일이지? 진짜? 이런 마음이 컸죠. 하지만 신랑이 정신 차리라 말해준 덕분에 무슨 일이 생기기 전 가봐야겠다고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그럴 일 없겠지만 나쁜 경우라면 엄마 마지막 모습을 못 볼지 모른다는 조급함이 들며 이내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혜야, 뭐 하는 거니? 아침상 차리다 말고 어딜 가려고? 왜? 모자란 거 있어?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거야? 아이, 가는 길에 얼음 좀 사와라. 점심에 시원하게 냉국수 해 먹자. 명절이라고 기름진 음식만 먹으니 영 느끼해서. 어머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 지금 친정 가요. 친정엄마가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 가셨대요. 뭐? 사돈어른 원래 지병 있던 건 아니고? 아니요, 건강하셨어요. 별다르게 아프신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더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나 이상 생겼는데 몰랐으면 어떡해요? 무슨 일 생길까봐 덜컥 겁나요, 어머니. 저희는 명절날 별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가족끼리 아침 식사하고 점심 차려 먹고 하는 정도죠. 그래서 명절 아침 식사를 차리는 건 제 몫이고 어머님은 안방에서 TV를 보고 계시는 게 저희 명절날 아침 풍경이에요. 그런데 거실이 소란스러운 걸 눈치채셨는지 어느새 시어머님이 안방에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절 본 거죠. 아침 식사 차리다 말고 겉옷을 챙겨 입는 걸 본 시어머님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바쁘게 나가는 걸 보신 어머님은 제가 마트 가는 줄 아셨나 봐요. 마트 가는 길에 얼음 사오라며 명절 음식이 느끼하다는 둥 당신 하고 싶으신 말을 더 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미 전 마음이 친정 엄마한테 가 있으니 그게 귀에 들어올 일 없죠. 시어머님 말을 끊고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트가 아닌 친정 엄마한테 간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 반응이 냉랭했어요. 원래 어디 아프셨던 게 아니냐고 저한테 반문하셨죠. 그런 거 아니라 더 걱정하는 저와 다르게 시어머님은 그게 뭔 대수냐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곤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얘, 뭔 호들갑이야. 난 또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고. 지병 없었다며. 그럼 된 거 아니야?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쓰러져도 목숨 위태로운 것 아니잖니. 사돈어른 고혈압도 아니라며. 고혈압이면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런데 그런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니고 웬 호들갑이야? 정신없게.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지. 뭘 새삼스럽게 유난 떨고 난리니? 이 나이 먹어서 여기저기 고장 안 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별거 아닌 거에 호들갑 떨고 가면 사돈어른이 마음 편하겠어? 자식들 걱정 끼쳤구나 하고 오히려 민망해하지. 얘가 사회생활을 그렇게 했으면서 아직도 그런 거 구분을 못해 웃잖아. 친정오빠 갔다며. 그럼 기다려. 너까지 나서서 정신없이 굴지 말고. 뭐해? 거기 서서? 가서 아침밥이나 마저 차리지 않고? 가려고 겉옷을 입다가 순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신랑이 들었다면 저 대신 뭐라고 했을 텐데 신랑은 자기가 아침 차릴 테니 먼저 친정에 가라고 했거든요. 주방에 있는 신랑은 듣지 못하고 저만 온전히 시어머님이 하는 말을 듣게 된 거죠. 순간 대꾸할 말이 마땅히 생각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한 방 먹이고 싶은데 지난번 저희 엄마 환갑하실 때도 못마땅해 하시는 게 겹쳐 생각났거든요. 아, 이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거 자체가 싫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대꾸를 한다면 먹히기는 할까? 싶은 느낌 아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싸워야지, 대꾸해야지, 의사를 피력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의지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소리였죠. 시어머님 성품을 알고 있으니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찰나였어요. 친정오빠에게 전화가 온 건. 오빠, 엄마는 괜찮아? 다행히 괜찮으셔. 그렇지 않아도 너 걱정할까 봐 바로 전화했어. 엄마 정신도 차리셨고 괜찮으셔.
급하게 오지 말고 이따 점심 먹고 와도 될 것 같아. 이따 보자. 누구니? 친정 오빠지? 거봐라, 내가 뭐랬니? 별일 아니랬지? 그렇다니까. 이 나이 먹고 어디 하나 망가진 데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프고 한두 번 쓰러질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아침부터 호들갑 떨면 될 일도 안 되겠다. 뭐해? 어서 겉옷 입고 가서 아침 차리라니까. 빠르게 가고 싶으면 아침 빨리 먹고 점심 빨리 먹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늑장 부리면 오히려 더 늦게 가는 거 아니냐고. 헛똑똑이네, 헛똑똑이야. 엄마 쓰러졌단 소리 듣고 엄마 보러 가려 했던 전 아침부터 시어머님의 폭언을 융단으로 폭격받았습니다. 친정오빠가 엄마가 쓰러지고 구급대에 실려가는 걸 보고 차를 끌고 가다 제 생각나서 전화했었대요. 친정에서 백병원이 가까운데 이미 도착할 때 전화했으니 제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기본 처치는 끝나고 이상 없다는 소견도 받은 거죠. 여기서 더 문제가 있다면 그건 별도로 검사 일정을 잡아야 했고요. 옆에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신 시어머님은 기고만장하게 저를 타박하셨어요. 거 보라고요. 자기 말 듣고 안 갔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차에 시동 걸고 전화 받았으면 그땐 친정 가기도 뭐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뭐한 상황 아니냐며 저를 헛똑똑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생활 인정받고 잘한다고 말만 하지 이런 모습 보니 잘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아침부터 진짜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휘몰아친 일들이 가슴속에 묻혔습니다. 지혜야, 왜 안 갔어? 장모님 괜찮으시대? 형님 전화 왔어? 예, 가긴 어딜 가니? 아침부터 지혜 혼자 오들갑 던 거 가지고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해도 늙으면 여기저기 장고장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리 관리 잘해도 다 그래. 어디 젊은 사람하고 다 같아? 당연한 거지. 그거 모르고 그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호들갑이면은 얘 말하기도 민망하겠다. 아직 너 애 없어서 모르지? 늙으면 애랑 같다는 말이 왜 있는데. 면역력도 애처럼 약해지고 여기저기 잔병도 많아서 그래. 아침부터 지혜 덕분에 정신없었더니 입맛도 싹 다 달아났다. 예, 나는 아침 안 먹으련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가 아프면 걱정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지혜 서운하게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 아침 안 드시면 그거 점심밥 차려놓을게. 엄마 혼자 드셔. 나도 장모님 걱정돼서 아침 먹고 넘어갈 테니까. 지혜도 안 가고 여기 있는데 네가 왜 나서? 지혜 친정오빠도 전화와서 사돈어른 괜찮으니까 점심까지 먹고 여유 있게 와도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바람부터 넘어가면 마음이 편하겠냐고. 지혜만 뭐라 할 게 아니네. 내 아들도 똑같네. 어디서 둘이 똑같은 것들이 만나 결혼했는지 몰라. 아주 잘 살겠다. 겉옷을 벗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 대신 아침을 차리던 신랑이 놀라 왜 안 갔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 대신 시어머님이 대답했죠. 가긴 어딜 가냐고요. 안 가도 되는데 혼자 호들갑 떨어서 아침부터 정신없게 만들었다고 신랑이 드는 앞에서 저를 또 타박하셨어요. 늙어서 여기저기 고장 안 난 사람 대한민국에 있냐고요.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두고 물어봐도 똑같을 거래요. 나이 들면 한두 번 쓰러질 수 있고 여기저기 잔병 나면서 큰 병 생길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유난이라고요. 이미 대꾸도 하기 싫어 듣는 척 마는 척 하는 저와 다르게 신랑이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시어머니께 반문했어요. 당연히 걱정되는 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제가 아침부터 정신없이 굴어 밥맛이 없다고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시어머니께 신랑은 아침을 점심으로 차려놓고 갈 테니 혼자 점심 드시라고 통쾌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나마 속은 후련했지만 그마저도 시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신랑과 저를 싸잡아 뭐라 하셨거든요. 별일 아닌 걸로 호들갑 떠는 게 둘이 똑같다고요. 그런 시어머님을 뒤에 두고 신랑이 가자고 제 손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을 대신해 저에게 사과했죠.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신랑 덕에 마음은 좀 풀렸지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하지만 아프고 쓰러졌다는데 정말 남보다 더 못하게 말하는 시어머님에게 정이 뚝 떨어지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에게는 그랬죠. 참고로 친정엄마는 이석증으로 현기증을 느끼시고 쓰러지셨던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요즘엔 의외로 쉽게 생기는 질병 중 하나라고 해요. 저희 엄마 연령대에 처음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문제는 재발이 잦다는 점이죠. 면역력 같은 부분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어요. 앞으로는 건강도 더 챙겨드리고 철마다 보약도 지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을까요? 물론 그 사이에도 소소한 일들이 있었어요. 꼭 저희 친정엄마가 아니더라도 동네 사람들도 타겟이 되었죠. 이를테면 자식들이 해외여행을 시켜준다고 자랑했던 옆동 할머니가 계신데 근 한 달 동안 틈만 나면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자식들 등골 휘는 거 모르고 좋다고 거길 다녀온다고요. 철없다는 둥, 자식들이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 제주도나 가자 했어야 한다는 둥. 그때그때 달랐죠. 저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요. 시어머님도 가고 싶은 욕심이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정말 옆동 할머니를 철없다 느끼실 수 있고요. 그게 어떻든 중요한 건 시어머님 말대꾸하기 시작하면 저도 그 뒷담화에 가담하는 것 같아 싫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 먹으러 가는데 신랑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점심 먹으러 나왔어? 나도 밥 먹으러 가는 중이야. 지혜야, 나 밥 먹으러 나온 거 아니고 잠깐 본가에 내려갔다 오려고.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연락이 와서 연하말로는 새벽에 목욕 갔다 와서 좀 어지럽다고 하시고 밥 먹고 누우셨대. 그리고 목마르다고 물 마시러 주방 가시다 쓰러지셨다네. 구급대에 실려가셨다는데 가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쓰러지시면서 어디 다치진 않으셨대? 어쩌다 그러셨대. 정신은 차리셨고? 아니, 실려가신 지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기본 검사상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빈혈기가 좀 있으시대. 링겔 맞고 계셔. 가서 깨는 거 보고 얼굴 보고 오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 가서 보고 전화할게. 너까지 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 자기야. 내려가서 어머님 정신 차리는 거 보면 전화 주고. 그래, 알았어. 조심히 잘 다녀와. 점심시간에 종종 전화가 와서 당연히 식사 이동하며 전화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쓰러지셔서 본가에 내려간다는 전화였습니다. 시어머님이 평소 사우나를 즐기시는데 이날 아침에도 사우나 다녀오셨대요. 다녀오시고 너무 땀을 많이 빼 기운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시어머님은 아직 결혼 안 한 신우랑 함께 살고 있거든요. 신우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근무하는 날이 많고요. 자는 줄 알았던 시어머님이 물 마시러 거실로 나오고 신우는 커피 한잔 할 겸 방에서 업무를 보다 거실로 나오다 마주쳤대요. 그 순간 시어머님이 바람 빠진 풍선 마냥 흐느적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지신 거죠. 놀란 신우는 119에 연락했고 구급대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상황을 전해들은 의료진은 아무래도 시어머님이 나이가 있으니 땀을 무리하게 빼 탈수 비슷한 증세가 왔다고 알려주었죠. 거기에 빈혈 수치도 낮아 정신이 빠르게 돌아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링겔 맞으며 안정을 취하면 정신이 돌아온다고요. 물론 이 모든 사실은 도착한 신랑에게 전해들었어요. 시어머님도 크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게 아니라 다행은 다행인데 정신을 못 차린다는 소리를 들으니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싶었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친정엄마 쓰러졌을 때 정말 믿고 서운했는데 막상 나이 드신 시어머님 쓰러지셔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은 쓰이더라고요. 자기야, 나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병원에 간 지 벌써 3시간인데 아직 정신 못 차리신 거 보면 어디 안 좋은 거 아닐까? 괜히 걱정되네? 아니야, 나도 그럴까 걱정했는데 맥박도 정상이고 보면 아주 푹 잘 주무시고 계셔. 아마 현기증이 심해서 쓰러지시고 링겔 맞으니
긴장감도 풀리고 안정화되면서 한숨 주무시는 것 같아.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 없고 정신들만 가면 된대. 링겔 마저 맞고 가도 되고. 있는 거 불편하시다 하면 링겔 빼고 가도 된다는 거 보면 건강해. 우리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럼 자기는 언제 올라올 거야? 오늘 자고 올 거야? 자고 올 거면 나 저녁이라도 내려갈까? 됐어. 엄마 정신 차리는 거 보면 집에 데려다 주고 나도 올라갈 거야. 지난번 장모님 쓰러지셨을 때 하는 소리 못 들었어? 나이 들면 누구나 한두 번 쓰러진다잖아. 당신까지 내려와 봐. 유난 떤다고 난리치시겠지. 괜찮으니까 이따 봐. 올라갈 때 전화할게. 신랑이 도착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시는 시어머님.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만류하더라고요. 더 이상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푹 자는 느낌이라 괜찮다고 말입니다. 한두 시간 있으면 정신 차리실 것 같아서 점심이나 병원 근처에서 사 먹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신랑도 집에 올 거라 했어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제 마음 편하라고 지난번 시어머님이 하셨던 말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 누구나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유난 떨지 말라는 소리 듣지 않았냐고요. 피식 웃음이 났어요. 저만 마음에 담아둔 줄 알았는데 신랑도 옆에서 듣고 민망했는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뒀다는 사실이 고맙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이런 시어머님 옆에서 내 맘 몰라주는 신랑이었다면 못 살고 이혼해도 진작 했겠죠? 알았다는 말하고 1시간 지났을까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너 내가 쓰러진 거 알고도 안 온 거야? 어떻게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내 걱정을 하긴 하는 거니? 한치 건너 두치라고 아들로만 쏙 오고 너는 전화도 없고 얼굴도 안 비쳐서 내 괘씸해서 전화했다.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님 쓰러졌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니? 너 그래서 어떻게 사회생활 하는 거야? 남이 쓰러져도 전화하고 얼굴도 비치겠다. 하물며 난 네 시엠이야. 부재중 전화에 번호도 안 찍히고 얼굴도 안 비치고 너는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저한테 화내시는 거 보니까 어머님 괜찮으시네요. 다행이에요. 뭐라고? 너 지금 이 시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야? 시어머님이 깨어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저에게 전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한바탕 쏟아부으셨죠?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지? 궁금하시죠? 딱 이때 신랑이 자리를 비웠더라고요. 응급실에서 계속 앉아 있었더니 출출해 잠깐 커피도 사고 빵도 사 먹으려고 병원의 카페에 갔대요. 하필 그때 시어머님이 일어나셔서 저에게 전화한 거죠. 어이없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 쓰러지셨을 때 뭐 하러 가냐고 난리시더니 당신 쓰러지시니 이렇게 말을 바꾸셨어요. 차라리 서운하다고 그 말씀만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간다는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역정을 내시니 저도 비뚤어지고 싶었어요. 쩌렁쩌렁하게 전화로 화내시는 거 보니 아픈 곳 없이 괜찮아지신 것 같았으니까요. 기분도 나쁘고 전에 저희 친정엄마에게 했던 말도 생각나 웃음기를 머물고 말했죠. 이렇게 깨어나시자마자 저에게 전화하실 정도면 어머님 건강하신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 귀 안 먹었어요. 거기 병원 응급실인데 그렇게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이 먹으면 누구나 한두 번 다 쓰러진다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러네요. 꼭 당뇨나 고혈압 있는 거 아니라도 정말 나이 들만 한두 번은 쓰러지시나 봐요? 저도 처음엔 어머님 쓰러지셨다 그래서 가려고 했죠. 그런데 딱 회사에서 겉옷 입으려는데 어머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뭐 잘못된 건가요?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쓰러졌으면 사람 목숨이 오가는 건데 나 쓰러진 거랑 사돈 쓰러진 거랑 같아? 사돈은 쓰러지고 금세 정신 차렸잖아.
나는 3시간 이상 정신 못 차리고 누워 있었는데 걱정도 안 해? 뭐? 나이 들면 다 쓰러지는 줄 알았다고? 너 당장 이리 안 와? 환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리 주세요. 시어머님은 결국 저에게 개거품 울며 언성을 높이시다 병원 관계자분에게 전화를 빼앗겼는지 더 이상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네요. 나중에 신랑이 그랬어요. 대체 시어머님이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고요? 카페에서 신우랑 급하게 빵이랑 커피 마시고 있는데 응급실에서 보호자 찾는 전화가 와 급하게 달려갔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은 언제 정신 차리셨는지 앉아 계셨는데 씩씩거리고 계셨답니다.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시어머니 쓰러졌는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보여 전화했다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했다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언성을 높이셨답니다. 시어머님 말을 듣던 신랑도 어이가 없어 엄마가 했던 말 그대로 받았다고 답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지혜가 말은 참 잘 들어라고 덧붙였다가 등짝 맞고 쫓겨났답니다. 쫓겨나면서 우리 신랑이 한 말 듣고 저도 그만 웃고 말았어요. 진짜 부창부수 똑같은 사람 만나 결혼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아우! 아파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풀 스매싱으로 등짝 때릴 힘 있는 거 보니까 괜찮네? 괜찮아. 뒤에 내려왔으면 헛걸음할 뻔했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우나 좀 살살해. 괜히 쓰러져서 왔네 안 왔네 서운해하지 말고. 아셨죠? 연아야, 여기 택시비 줄게. 엄마 링겔 다 맞으면 택시 타고 가. 내가 나가며 정산도 하고 갈게. 나 간다. 정말 웃기죠? 나중에 신우한테 들은 말로는 당분간 저희 안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래도 알죠, 이젠.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라는 거. 그렇다고 안 가면 또 전화에 서운하네, 뭐하네 역정내시겠죠? 정말 내로남불이 따로 없죠? 잔소리 한바탕 하실 거 알지만 이번 주말에는 내려가 보려고요. 잔소리 쏟아져도 옆에서 저 대신 따박따박 말 대답해주는 신랑 있으니 맘 편히 다녀오려고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 저희 시어머님도 언젠가 아시겠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